네, 날도 좋고 단풍도 예쁘게 물든 기분 좋은 가을날입니다. 또 이번 한 주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어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듯이, 그리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오듯이 저는 또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15, 16년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세상이 계속 변하고 경기가 변하고 부동산 상황이 변합니다. 늘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힘차고 활기찬 투자하는 월요일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갖고 계신 부동산 고민,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상쾌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빠르게 변화하는, 매일매일 변화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있는가 하면 또 늘 돌아오고 그 자리에 늘 서 있는 가을, 그리고 저희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여러분의 고민들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그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도움드릴 거고요. 자, 오늘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방송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전해드리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 세금이 조금 무서워서, 나는 1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더 무언가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무서워요 라는 말씀들 참 많이 주시거든요. 하지만 그걸 또 피해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자나 깨나 자녀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 걱정보다도 본인 걱정을 먼저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어떻든 본인이든 자녀든 무슨 걱정이에요? 결국은 나나 나의 자녀, 내 자손들이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로망을 가지고 늘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선택지가 많이 있거든요. 청약을 해야 될까?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또 이걸 팔아서 갈아타야 될까? 상급지로 가야 될까? 이런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어떤 젊음을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은요, 다른 거 아니죠. 오늘보다 더 내일이 자산 늘어나고 내일 모레가 더 부자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자녀분들에게 좀 잘 될 수 있고 좀 더 장기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목은 자녀들을 위한 보약 같은 투자, 그리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보약 같은 투자를 해야 되고,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이 제외가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보약을 먹는 건 당장 감기약이나 진통제처럼 먹고 바로 약발이 바로 끝나는 그러한 게 보약이 아니죠. 보약은 내가 섭취를 통해서 오랜 동안 나의 건강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갖고 있는 게 보약입니다. 부동산도요,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이런 보약 같은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죠. 왜요? 뭔가 기다림이 있어서 그렇죠. 특히 자녀분들을 얘기해 주려면 뭐죠? 청약통장. 특히 지금 무주택자 이런 분들 지금 많이 힘들죠. 투자를 해야 되나? 그동안 쌓은 가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곧 성인이 돼서 결혼해야 되는데 부양가족이 이제 빠져나가면 그나마 채워놨던 청약 점수 감점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동산 투자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이런 보약 같은 지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자, 요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2014년 1월 10일
올해죠. 올해 1월 10일에서부터 2027년 12월 31일 약 4년간이네요. 이 4년 동안 이 4년간 사이에 새로 신축이 된, 그리고 신축이라는 의미는 준공이라고도 하고요. 사용 인가 기준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신축되고 분양가, 매매가, 분양가 또는 내가 매입하는 매입가가 6억 이하이고, 이거 더하기는 엔드입니다. 엔드. 그 다음에 최초로 분양, 최초로 구매한, 이것도 엔드죠. 이렇게 엔드. 이게 동 3개가 만족이 되면 100개, 10채, 100채를 사더라도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계속 유지된다는 건 뭐죠? 청약통장을 할 때 주택수에서 무주택자가 되니까 가점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지금 13, 14년 무주택 유지하시는 분들 돈은 어느 정도 현금 모아놨는데 가격이 재개발, 남들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다고 하는데 나도 돈 벌고 싶은데 내가 빌라라도 조그마한 거 사게 되면 그동안 모았던 청약 점수가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무주택을 유지하게 투자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서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4인방을 따져본다면요. 가난이죠. 가난을 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요 4가지가 있습니다. 평생 무주택을 10년 이상 하신 분들 지금 멘붕 와 있죠. 무주택 오래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어서 뭔가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뭔가 살려도 가격이 올라.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과거 10년 동안 가격이 올라서.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2, 3년 전 벼락거지가 됐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상담에서. 많이 슬퍼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전세 어려운 사람. 전세 가난이라고 이렇게 전세 가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한번 들어갔다면 좋은 집주인 만났어요. 주인 너무 가격도 싸게 해주고 뭐.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어차피 전세도 대출이다 보니 남의 돈이다 보니 빚이다 보니 좀 낮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너무 전세 싸게 해서 고마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주거가 편안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전세를 살았어요. 그랬더니 남들 친구들은 다 부자 됐는데 나만 가난한 그런 케이스 지금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요즘 전세 2년 살고 나면 세입자에게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 제도가 생겼죠. 요즘 전세 들어가면 무조건 4년 살려고 하거든요. 제발 집주인 여러분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2년 살고 돈 있는데도 전세 살려고 하는 사람들 화내고 뭐라고 싸워서 내보내서 주인이 정말 보기 싫어서 정말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시쳇말로 뭐라고 하죠. 알았어 태태 더러워서 내 집 산다. 이런 사람들이 부자 됩니다. 지금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가 좋아가지고 부자 된 사례는 확률이 낮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와 사이가 나쁜 사람들은 세입자가 오히려 내 집 마련해가지고 부자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장기 전세주택, 장기 임대주택 이거 사시는 분들 있죠. 제발 여러분 장기 임대주택 저기 당첨돼가지고 입주하면서 제발 샴페인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으로 내가 빨리 이 장기 전세주택 싼 임대료를 빨리 돈 모으고 돈 벌어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 잘못하면 가난이 대물림 됩니다. 가난 대물림 대상 1호예요. 정말로 이런 전략은 좋습니다. 좀 임대 싸게 살아가지고 투자하고 뭐 돈 버는 거 좋은데 이 장기 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하면은 이 혜택을 못 본다는 생각 때문에
들어올 집도 버려가지고 안 사는 경우가 많아요. 또 소득도 낮춰야 되죠. 뭐 이거 정말 구제하기 힘든 가난입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 가난 이거 극복해야 된다. 최근 신종이죠. 이제는 청약저축, 청약통장 가난이 있어요. 청약 가난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가난이 생겼느냐? 청약통장 넣어가지고 수도권 같은 거 하면 잘 당첨되죠. 잘 당첨되는 곳에 살면 되는데 거기에는 원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와요? 가격이 많이 오를, 소위 청약해서 당첨되면 로또가 된다고 하는 서울로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점, 4인 기준, 부양가족 2명, 자녀가 둘인 분들이 15, 16년 무주택을 해도 가점, 만점이 69점이에요. 만점 69점을 가지고 당첨 가능해요? 아니죠. 부모님 뭐 5점 빌려와, 뭐 또 저기 처가 오고, 그래서 막 79점짜리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당첨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들 이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통학 만들어가지고 나 엄마가 대학교 다닐 때 만들어줬어요. 5점짜리 자녀도 없이 혼자서 만점 만들려고 뭐 부부 둘이서 하려고 해야 안 되죠? 59점 만점에 당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추첨제 쫓아다닙니다. 추첨제 쫓아다닌다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50대 1이면 될 것 같죠? 안 되는 사람은요 1.1대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청약통장 받아가지고 로또 맞는다라는 그런 꿈 깨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뭐가 있죠? 신혼특공 뭐 이런 그 무주택 장기 특공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당첨 확률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서울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잘 어디에 나오죠? 신도시, 뭐 교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거기에 당해 지구에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 나오지는 잘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생각보다 무주택으로 오래 있는 것보다 내가 지금 주택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요거 유지하라는 거예요. 청약통장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일단 단기적인 혜택과 평생 혜택, 이 보약 같은 평생 혜택이 있습니다. 1번,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거지 취득세를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잘못 아는 사람은 취득세를 아예 안 내는 무료예요 물어보고 있는데 그럴 리가 없죠. 다만 이거예요. 자, 영주택자, 여기 있는 무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을 이러한 보약 같은 6억 이하를 샀어요. 그러면 한 채를 사더라도 주택수는 0, 두 채를 사더라도 0, 세 채를 사더라도 0. 그래서 이런 주택을 계속 사면 주택수에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세율 1%만 낸다는 거죠. 근데 다른 주택을 사면 살 때는 1%, 다음 살 때는 강남이면 8.4%, 강남 외 규제 지역 아닌 데는 1%, 주택 2주택자는 12.4%, 그다음에 8%, 뭐 3주택 이상은 무조건 12.4%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1% 내야 될 걸 8%, 12%, 8배, 12배 내는 것을 제외시켜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거꾸로 3주택자가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런 3주택자에 추가로 늘어나니까 12.4%를 내야 되겠죠. 2주택자는 한 주택 늘어나니까 18.4%잖아요. 그래서 2주택자가 다음 주택 하나 살 때 8.4%, 다음 살 때도 8.4%, 8.4%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주택자가 하나 추가를 사면 계속 111이기 때문에 100채를 사더라도 1%다 이런 의미예요. 알았죠? 취득세. 그런데 이와 유사하게 그동안 보약같이 해줬던 게 뭐였죠? 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경우도 역시 보약같이 1%만 내고 주택수에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주택수에서 사용 제외하는데 단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의 1억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왜?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완화시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것만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양도세에서
중과 제외를 한다. 중과라는 거지 양도세 제외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지금 이 올해는 그다음에 어제 작년에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풀어줬죠. 그래서 폐지됐다. 또 언제 생길지 모르죠. 시장의 조정 기능에서 만약에 시장이 또 과열됐을 때 양도세 중과 제도 합니다 할 때 그때 하게 되면은 양도세가 뭐 70%, 80% 나왔잖아요. 그 전까지는 중과를 하지 않고 뭐 한다? 일반 세율 6%에서 45%만 적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과를 하게 되면 6% 내야 될 걸 70% 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중과가 제외된다. 근데 지금은 중과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3, 4년, 4, 5년 더 중과될 때 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그냥 기본 세율만 적용된다. 중과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종부세. 지금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에 합산해서 12억이 넘어가면 중과 대상이죠. 그러면 한 1% 정도가 더 나오죠. 자기 재산이 많은데 1%면 엄청난 돈입니다. 큰 1년에 매년 그것도 1%씩 내면 큰 돈이죠. 그런데 요 6억 이하의 이 주택세 제외되는 거 사면은 중과가 2주택자에서 3주택자, 4주택자, 5주택자 계속 늘려도 2주택자만 되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고 기본 세율만 낸다. 그러니까 양도세, 종부세에서 한 1%만 1년에 덜 내도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아파트 청약시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자가 6억 이하의 최초 분양받는 이러한 빌라나 단독주택을 사두시고 재개발 지역에 사두신다면 이 무주택자는 영구적으로 주택수가 100채를 사더라도 무주택자가 돼서 청약 가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 매우 보약 같은 그러한 처방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약 같은 부동산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택수 제외라는 이 의미 있는 걸 양도세 안 내도 된다. 종부세 안 내도 된다. 제외라는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아셔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저는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자녀분들 막 직장 생활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이제 신혼부부 또 신생아 특례 대출 지금 3억으로 줄인다고 했다가 다시 항의를 받고 그냥 5억 유지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대출 규제로 꽉 막았어요. 지금 이렇게 강력한 대출 규제는 2006년 8월인가 10월 사이 그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계실 때 그때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 기간에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무서워서. 저축을 하잖아요. 규제가 풀리면 또 다시 자금력 또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 원동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이 구매력이 높아질 때 살 때는요. 이미 매도인도 어느 정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기에 사야 됩니다. 또 지금 이 시기에 사야 되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건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건축비, 공사비죠. 건축비도 많이 올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 못할 정도가 됐는데 인건비와 건축비가 올랐으면 같이 분양가도 올랐어야 되는데 분양가는 못 오르게 막아놨죠. 근데 이제 더 막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상한제다 막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도 주변에 인건비와 건축비 이런 부분 가격이 오르면 역시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랬잖아요. 인건비, 건축비 이렇게 다 오르고 나면은 정부가 어디 아파트 가격 오르나 어디 오르나 이게 막 가서 이 규제하는 것을 또 단속하러 다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또 지났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오른 건축비가 내년에 내릴까요? 지금 오른 건축 인건비가 내년에 내릴까요?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2년 후에는요, 5년 후에는요, 10년 후에는 결국은
내년, 내후년, 10년 후, 100년 후 인건비는 상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와 건축비는요, 오늘이 가장 싸다. 오늘이 가장 싸다. 물론 건축비 30% 올랐어요. 분양가가 안 올랐을 뿐이지 다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되면 내년, 내후년에는 인건비, 건축비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분양가 계속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시공사와 은행들, 저축은행들, 또 마을금고 뭐 이런 은행들 있죠. 그 제2금융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막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시경제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저거 투자해서 얼마 오를까? 이러한 좀 수로운 투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간 건지 보시고 결국은 인건비 상승과 건축비 상승이 가속화를 누가 시켰어요? 정부에서 시켰잖아요. 돈 많이 뿌려냈고 이자 0.5%까지 낮춰가지고 뿌려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하고 슬픈 대상이 누구냐? 은행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현금 1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20년 전에 10억은 엄청난 돈이었죠. 불과 7년 전 금값 한 돈에 18만 원, 18만 원, 20만 원 할 때는 10억 가진 사람이 나름대로 행복했죠. 근데 7년이 지난 지금은 금값 한 돈이 얼마? 54만 원까지 갔는데 지금 45만 원, 50만 원 해요. 한 돈에. 금값이 7년 만에 2.2배에서 2.5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화폐 가치가 그만큼 2분의 1로 하락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느낌이 싸요. 나 이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10억이 옛날에 5억 가치도 안 되네. 뭔가 지금 불안해요. 뭔가 조치도 해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항상 여러분의 현금과 투자, 실물 경제를 실물 가치가 있는 그 실물 가치 공유할 줄 알아야만 여러분의 사회적인 자산 비율이 유지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회적인 자산 비율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현금만 있으면 쫄아들지 사회적인 자산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두시고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뭘 해요?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사회적인 자산 비율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자세하게 알고 싶고 또 지금 2024년 1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정말 보약 같은 부동산이 뭔지 이해 지금 못하시는 분들 세미나에 오셔서 2시간 동안 머리를 사고를 열어드릴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동산 전망도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참석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약하기 위해서 나는 무주택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으니 그거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라고 부동산 투자를 망설이는 분들, 1주택인데 하나를 더 매수하면 뭔가 세금적인 부담이 너무 커져. 그래서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보약 같은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 2025년 부동산 전망과 함께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